치솟는 집값, 미국의 주택 위기인데요. 대선판을 흔든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나날이 오르는 미국 주택 가격 그리고 임대료가요.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가를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지는요.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누적되면서요. 이 민주당, 공화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공약 경쟁에 나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은요. 페드가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이어온 고금리 정책의 여파로 크게 얼어붙은 상태죠.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인 그 21년 초였었죠. 그때는 이 30년 만기 모기지 레이시 2.65% 정말 그랬었나 싶은데요. 그 정도에 불과했던 금리가 지난해 10월에는요. 최고치 거의 7.8%로 올랐죠. 그리고 현재는 그보다 낮아져서 한 6.5% 정도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가 이 주택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평가인 거고요. 이 같은 높은 모기지 금리에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는데 이에 비해 또 공급은 또 그보다도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시장이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부동산 중개업체요 레드핀에 따르면 2019년도 8월 이후에 주택시장의 매물 건수가요 그때와 비교하면 27%나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물론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이러한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 모기지 금리 때문이잖아요. 뭐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에 저렴한 금리로 빌린 모기지 계약을 해지하고 더 비싼 금리로 새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겠죠. 늘어난 이자 부담을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의 부족 상황으로 인해 매매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 시장 상황이 주택 임대료까지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3월 이 주택 임대료의 상승률이요 42년 만에 최고치인 8.2%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같은 매매 그리고 임대 모두에 있어서 어떤 암담한 주택시장의 상황이 오는 11월 대선에서도요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요 대표적인 경합주 중에 하나인 애리조나 주에서요 평균 가격대의 방 2개짜리 아파트 임대를 하려면 최소한 연소득이 7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애리조나의 중위소득 현재의 중위소득 미디언 인컴은 3만 7천 달러니까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일반 뭐 2베드룸 아파트 임대를 위해 필요한 소득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애리조나를 포함해서요 네바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 5개 경합주에서 이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이 84%가 주택 공급 부족하고 임대료가 비싸서 미치겠다라는 그런 식의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최근 나온 미국의 7월 이 CPI 지수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은 나름 안정화가 됐죠. 0.2% 오르는데 그쳤지만 주택 비용만큼은 이보다 2배 높은 0.4% 상승하면서 전체 인플레이션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합주들에 있어서의 표심이 당연히 이 양당 모두 당선의 여부를 가를 것으로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나온 여론조사인 만큼 양쪽의 후보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도 이 주택을 포함한 경제 관련 공약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이들 경합주는요 특히 근로자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 경제 관련 이슈에 표심이 더욱 쏠려 있다라는 것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우선 해리스 부통령은요 최근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만 5천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주택 건설업자들에게도요 여러 가지 형태의 해제 혜택, 세금 공제를 주겠다라고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주택 임대 기업이라던가 투자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대선 승리를 하고 나면 첫 임기에 이 4년 동안 주택을 300만 채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발표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도요 비슷한 성격의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러니 땅값이 줄어들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겠죠. 그러한 내용의 정강 정책을 발표했고요. 또한 이 민주당 정책과 유사한 주택 건설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공약도 내놓을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리스 부통령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두 후보의 공약을 두고요 구체적인 안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실행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매우 부족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네요. 특히 주택 문제의 경우요 첫째 두 후보의 공약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인 거죠. 현재 미국 주택 시장에서요 비싼 매매 가격 그리고 임대료, 뭐 대출 비용 등이 핵심 문제일 텐데 그렇지만 뭐 임금 인플레이션, 고금리 부담 때문에 주택 공급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니까 따라서 이제 주택 건설에 들어갈 어떤 인건비라던가 주택 구매자의 금리 부담이 없어지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 공약만으로는 주택 경기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게 어떤 비판의 주요 내용인 거고요. 더불어 예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두 후보 모두 이러한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를 밝히지 않았다라며 이 예산 문제를 꼬집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주택 부문을 포함한 이 주요 경제 공약에 드는 비용이요 10년간 1조 6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늘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의 세액 공제 그리고 앞서 얘기한 주택 지원 확대에 따른 어떤 재정 적자 규모도요 비슷합니다. 1억 7천억 불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네요. 매매, 임대 모두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이 유권자들의 근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그런 가운데 이 미국의 주택 위기가 조만간 있을 대선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